안녕하세요. 제2의 아지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결혼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20대 때는 결혼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으니까 누군가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와 정말? 진짜 잘 됐다 이러고 축하해 주는데 그쳤어요.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인생 경험치가 쌓이고 또 심리학을 공부하고 이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누군가가 나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을 살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결혼을 하는 게 이 이후의 삶이 조금 더 어려워지고 결혼 생활에 좀 적응이 힘들 것 같다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아니 친구인데 그렇게 뻔히 이 사람이 결혼을 하면 힘들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느냐라고 물으신다면요. 만일에 누군가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할지 말지가 고민이야 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미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나에게 연락을 한 건 청첩장을 주기 위해서라는 거는 그냥 이 친구로서 자기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축하해달라는 의미가 담긴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서두르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이 없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냥 이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이게 정답이다는 아니거든요. 인생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결혼을 서두르는 것 같고 불안불안해 보이지만 또 앞으로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만일에 내가 결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변에 많이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고 나는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좀 믿을만하고 사람을 좀 잘 보는 것 같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좀 사람에 대한 공부도 되고 결혼을 앞두고 이제 나의 배우자가 될 사람과 나에 대한 이해가 또 높아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청첩장만 딱 이렇게 전달하지 마시고 그 전에 많은 이런 고민과 어떤 수기의 과정을 거치시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앞으로의 결혼 생활은 이 사람이 왜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좀 유추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그냥 결혼을 하는 이유가 뭐 주변 사람들도 다 하고 우리가 오래 만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별로 구체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뭐 나한테 잘해주는 것 같고 잘 배려해주고 딱히 뭐 헤어질 이유도 없고 이런 이유로 뭐 결혼을 이제 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또 심지어는 이 사람이 우리 부모님에게 잘해주는 모습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는 사실 이렇게 듣다 보면 대체 이 사람이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혼을 하려는 배우자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근데 반면에 이제 구체적인 사람들은 내가 이 사람과 결혼을 하려는 이유도 분명하고요. 뭐 대체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좀 시너지를 내는 존재인 것 같고 앞으로 서로 성장하고 같이 지지하고 뭐 응원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꾸려나갈 이 계획도 좀 분명한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우리의 뭐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고 또 재정은 어떻게 관리를 할 거고 앞으로 그러니까 이런 목표와 방향이 내 삶에서 이 결혼이라는 게 딱 들어왔을 때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부모님 같은 경우에 양가 이제 문화가 다르고 이런데 이런 예상되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을 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잘 조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 싶으신 분들은 굉장히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누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또 수명까지 길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와 결혼을 하면 앞으로 뭐 40년, 50년 이상을 같이 살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변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서로 잘 맞는 것 같아서 결혼을 했는데 한 사람이 중간에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할 거냐, 너 다른 사람 만날 거냐, 그거를 나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거냐, 나는 뭐 좋으면 다른 사람 충분히 만날 거다, 뭐 앞일을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이런 정도까지 아주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눈 이 커플들이 아무래도 좀 마음의 준비도 많이 되어 있고 결혼에 대한 그 이상과 현실의 간극도 많이 줄였기 때문인지 결혼을 하고도 좀 갈등을 좀 최소화하는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번에도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다 보면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이 맞추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지금은 결혼을 앞두고 있고 해서 배려하지만 관계에 기본적인 불균형이 깔려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 배우자가 될 사람의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되게 불안정해서 결혼을 하면 내가 이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나의 어떤 터전, 회사나 나의 원가족은 다 한국에 있는데 결혼을 하면 이 배우자를 따라서 뭐 외국에 가서 오랫동안 뭐 생활을 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나는 결혼을 처음 하는데 이 결혼할 배우자는 결혼을 한 적이 있고 또 아이도 있고 결혼을 하면 내가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까지 같이 양육을 해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은 결혼 이후에 삶이 그렇게 크게 변하지가 않는데 반면에 다른 사람은 굉장히 크게 변하는 이러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관계 불균형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러면 처음에 결혼을 준비하고 이럴 때는 서로가 마음이 잘 맞고 앞으로 잘 살 거라고 생각해서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론 이렇게 많이 내가 이 사람에게 맞추는 사람은 내가 이만큼 배려를 하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많이 배려를 하겠지라는 좀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면서 조금 더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좀 높은 위치에 서게 되고요. 반면에 내가 많이 받는 것 같은 사람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이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지라는 마음을 갖는데요. 이게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없죠. 근데 만일에 살다가 어떤 갈등이 생기거나 이러면 그때는 다 이 책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가 많이 맞춘 사람 입장에선 내가 이렇게까지 배려했는데 너가 나를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서운하게 한단 말이야. 내가 그때 주변 사람들 말 듣고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이러한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관계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나 가족들, 뭐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같은 경우에는 좀 이 결혼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결혼을 선택을 했고 그래서 또 한편으론 내가 상대방에게 막 많이 기대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나의 고민이나 갈등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서 계속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회피하거나 덮어두면서 무리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러한 패턴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런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도 두 분 다 굉장히 성숙하고 소통도 잘 되고 이래서 잘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이렇다. 아무래도 사람의 마음이 또 인지상정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더 해준 것 같으면 뭔가 더 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한 그냥 인간의 마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러한 결혼 준비 과정을 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뭐 스드메라든지 뭐 결혼식장 예약 뭐 여러 가지들을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와 같이 결혼할 배우자는 뒷전이고 이 결혼 준비에만 너무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표를 세워서 이대로 해야 되고 이게 만일에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이 화를 막 그 예비 배우자에게 풀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데요.
이 경우에 막 이 되게 강박적으로 계획대로 해야 되는 사람은 결혼이 되게 중요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되게 몰입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또 이러면서 자기가 계속 막 배우자에게 안 줄 때 짜증이 내고 이러면은 이 짜증을 냈는데 이 예비 배우자가 받아주니까 이 사람이 참 마음이 좋고 배려심이 많고 나에게 잘 맞춰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결혼 준비 과정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배우자 입장에서는 참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결혼 준비 과정 중에서는 좀 예민해질 수가 있고 워낙 갈등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내가 그냥 맞춰야지 하고 자기 성격을 어떻게 보면 좀 죽이고 이게 맞추고 있는 건데 이게 동상이몽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까지는 어떻게 잘 갔어요. 이 사람도 자기의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자기의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결혼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막 짜증을 부리고 막 불만불평을 해도 이 배우자가 결혼 준비할 때처럼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해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더 이상 이 배우자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사람도 이제는 자기 할 말을 결혼을 하고 나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띠기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결혼을 준비할 때 사실 진짜 이야기 나눠야 하는 건 서로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그냥 뒷전으로 밀어두고 오로지 이 결혼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듯이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어긋난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 저 커플은 되게 넘을 산이 많겠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했어야 될 일을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좀 결혼을 적응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도 여러분 자신과 또 타인을 이해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고요.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예전에는 저는 결혼을 행복이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많이 축하를 해줬어요. 물론 지금도 결혼을 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축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결혼이라는 게 사실 인생에 많은 일들이 그러하듯이 이게 행복으로 가는 관문일지 지옥으로 가는 열차일지 알 수가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축하는 해주되 그냥 좀 무미건조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어떤 중립적인 그러한 이벤트다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 더 갖고 있긴 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